자, 이번 시간에는 서술형 문제 풀어보는 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정지해 있다라고 제시해 주었고 0초부터 6초 동안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시간과 가속도를 나타낸 그래프군요. 자, 그렇다면 시간과 가속도에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 곧 무엇이 되느냐?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것을 갖고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0초부터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4m/s가 될 것이고, 자,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m/s가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갖고 그래프로 그려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구간별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것을 확인했으니까 시간대별로 물체의 운동 상태는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그러므로 2초 동안 변화된 속도의 양은 4. 그래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자, 4초부터 6초까지는 마이너스 8m/s가 변화되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가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쁘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쁘질 않네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완성했고 0초부터 6초 동안에 무엇을 구하십시오?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익혀둬야 할 내용이 있죠. 걸린 시간분에 바로 위치의 변화량 변이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이를 먼저 꼭 확인을 해야 올바르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초까지의 변이는 얼마가 되나요? 4m가 되겠군요. 그리고 2초부터 4초까지의 변이는 8m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초부터 5초까지의 변이와 5초부터 6초까지의 변이는 서로 넓이가 같은데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이때의 변이는 0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6초 동안에 12m를 갔으니까 2m/s가 되겠군요. 자, 0초부터 6초까지 운동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십시오 라고 나왔군요. 자, 그러면 기준 방향을 제시하면 될까요? 자, 그럼 플러스 x 방향으로 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0초부터 5초 동안 운동을 하다가 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5초에서 6초 동안
운동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속력이 12m/s 제시가 되었고, 자, 나중 속력이 20m/s 제시되었고, 어떤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 초 동안? 10초 동안. 모든 조건을 제시해 주었네요. 그렇다면 다리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등가속도이니까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등가속도일 때 평균 속력은, 자, 처음 속력에다가 나중 속력을 더하고 2로 나누죠. 따라서 2분의 12 더하기 20 계산을 해보면 16m/s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16m/s에다가 10초를 곱하면 곧 160m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두 물체의 질량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한쪽에 F가 작용하고 가속도 크기가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몇 배다, 두 배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가가 더 큰 걸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운동 방향은 가와 같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 그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물체의 개를 확인한 후에 이 물체 개 바깥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을 확인한다. 자, A 왼쪽에는 없고요. B 쪽에는 작용하는군요. 자, 중력가속도 10으로 했으니까 이때 작용하는 힘은 40N이다 라고 적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개를 이렇게 먼저 확인하고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지 확인한다. 얘도 40N이 작용하겠군요. 확인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 가보도록 합니다. 힘의 합력은 알짜 힘의 합과 같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 가를 살펴보면 가가 40N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나는요 얼마가 돼야 할까요? 가속도가 2배다라고 했으니까 알짜 힘도 2배죠. 따라서 나는 20N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F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20N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2번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이라고 할 때 B를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군요. 자, 그러면 가를 먼저 살펴보면 가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한번 해볼까요? 힘의 외부의 힘이 40N이고 40N에 의해서 두 물체 A와 B가 힘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때 두 물체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는
8m/s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2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나의 가속도는 4m/s 제곱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를 바라볼 때 A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죠. 즉 실이 당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실이 당기는 힘은 곧 A에 작용하는 알자 힘과 같죠. 이것은 곧 알자 힘과 같아요. 확인되셨죠? 자, 따라서 가에서는 (8N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나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자, 나에서는 이 그림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갖고 있는 알자 힘이 4N인 걸 확인이 가능한데 이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F를 구했죠. 20N. 하지만 그리고 A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에 걸리는 이 힘이 더 커야겠죠. 따라서 이 T'은 20N에다가 4N을 더해야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때 나에 작용하는 실의 힘은 24N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았네요. 자, 4번 문제 풀어볼까요? A와 B가 2초 간격을 두고 점 P점을 10m/s 속력으로 지나서 운동하다가 A가 R점에서 정지한 순간이다. 자, 서로 어떤 운동? 같은 운동을 하죠. 그리고 시간차는 얼마? 자, 시간차는 2초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임의의 지점을 가든 간에 두 물체의 시간차는 항상 2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따라서 Q와 R 지점에 있을 때도 두 물체의 시간차는 2초가 걸리는 걸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초 동안에 얼마? 8m의 간격을 두고, 그러면 B도 2초 후에 R로 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2분의 8, 따라서 4m/s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럼 B가 R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초가 되는 거고, B가 R에 도착할 때 속력은 0이 되겠죠. 그렇다면 Q점에서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8m/s가 돼야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 그리고 이것을 2로 나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물체 B가 점 Q를 지날 때 V를 구하고 라고 나왔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8m이고
평균 속력은 2분의 V이므로 V는 8m/s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체 A가 R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후 물체 A와 물체 B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나왔죠. 자, 이건 간단합니다. 자, A와 B가 충돌합니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시면 B와 A는 서로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초 동안에 B가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A도 1초 동안에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물체 A와 B는 1초 후에 만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B가 1초, 2초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동시에 A도 1초, 2초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B가 1초 동안 움직이는 것과 A가 1초 동안 움직이는 이 거리는 서로 같은 거죠. 따라서 1초 후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초 후에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는 1초 후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4m/s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자, 2초 동안에 B의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8m/s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속도는 4m/s 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1초 후에 A의 속력은 4m/s다. 그렇다면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나요? 2m/s가 되겠죠. 그리고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거리는 2m가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5번 한번 풀어볼까요? 윗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제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가속도 1m/s 제곱을 갖는다. 자, 그리고 기구의 전체 질량은 300kg이다. 자, 이렇게 주어진 것만 갖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력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3000N. 자, 질량은 300kg. 그리고 R자 힘은 아랫방향으로 얼마? 가속도가 1이니까 300N. 그러면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부력 그리고 공기 마찰력이 얼마가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다. 2700N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모래를 버려서 기구가 윗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윗방향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총 질량 300에서 m을 빼야겠죠. 그리고 얘가 곧 2라는 가속도를 갖는다라는 R자임을 이렇게 적은 후에 그러면 이때 질량을 버렸기 때문에 중력도 변하겠죠.
중력은요 300 빼기 m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식으로 펼쳐봅니다. 자, 그러면 2700N의 힘에서 중력을 빼면 그것이 곧 알자 힘과 같다가 되는 거죠. 오호, 그러면 다시 2700이라는 것은 알자 힘과 중력의 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00 빼기 m 곱하기 12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12와 2700을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4, 얘는 900, 또 4로 나누면 9 곱하기 25,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225인가요? 225가 되겠군요. 그러므로 질량은 75kg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수학이네요, 완전. 자, 6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가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라고 했더니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하고 있었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지다 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알자 힘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A에게 작용하는 중력 30N과 C에게 작용하는 중력 50N을 갖고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자, C가 정지했으니까 알자임 0. 오호, 그렇다면 이쪽도 얼마가 작용해야 될까? 간단하죠? 50이 작용해야 됩니다. 자, A도 마찬가지겠죠. 윗방향으로 30이 작용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P는 30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고 Q는 50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자, B 또한 알자임이 0이니까 빗면 아랫방향으로 B에게 작용하는 힘이 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그림 가에서 P와 Q가 물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좀 전에 확인했듯이 30N과 50N 되겠죠. 가에서 A, B, C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자,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알자 힘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나에서 실 P가 끊어진 후 B와 C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자, 끊어졌대요. 그런데 요 빗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였다? 20N. 그리고 중력은 얼마였다? 50N. 그러면 B와 C의 개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작용하고 방향은 서로 반대겠죠. 그러므로 30N의 힘이 곧 알자 힘의 합과 같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는 8분의 30 약분해 볼까요? 그러면 4분의 15m/s 제곱이 되겠군요. 자, 그림 나에서 실 P가 끊어진 후 실 Q가 물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C를 살펴볼까요? C에게 작용하는 힘이 중력 50N이고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자 힘이 얼마인 거 확인했다. 4분의 15죠. 따라서 4분의 75N이 되는 걸 확인했었죠. 오호, 그렇다면 이 줄에 작용하는 실이 작용하는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자, 그러면 50에서 실이 작용하는 힘을 빼면 그 값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알자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Q가 당기는 힘은 이라고 하면 50에서 4분의 75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25N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꼭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세 물체가 하나의 개를 이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엔 작용하는 힘 없고 오른쪽 방향으로만 30N이 작용하는 거죠. 따라서 30N에 의해서 세 물체가 갖는 알자힘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죠. 따라서 가속도가 얼마냐? 3m/s 제곱이 되겠구나. 자, 다시 한번 쓸까요? 30는 2 더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A. 따라서 A는 3m/s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물체 A와 B 사이의 장력 T1과 물체 B, C 사이의 장력 T2의 비를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군요. 자, T1은 A의 알자 힘과 같죠. A에 작용하는 힘은 T1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곧 알자 힘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3은 6N이 되겠죠. 자, 그러면 T2를 바라보시면 C를 바라보세요. C에게 작용하는 힘은 30N이고요. 그리고 또한 T2도 작용하겠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따라서 C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30에서 T2를 빼는 겁니다. 이것이 곧 C의 알자힘이 되겠죠. 그러므로 다시 30-T2는 15가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네요. 따라서 T2는 얼마다? 15N이 되는 걸 확인하는구나. 그러므로 T1과 T2는 6대 15 약분을 해야겠네요. 따라서 2대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가속도가 같네요. 자, 가속도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리고 R을 동시에 통과한다. 자, 만나는 운동입니다. 자, 만나는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대 속도를 알아야 한다. 상대 속도 크기. 따라서 확인해 보면 V0다. 자, 그리고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한다.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R에서 B의 속력은 얼마다? 2V0다라고 나왔어요. B가 Q점에서 0이었는데 R점에 도착하니까 얼마였다? 2V0였다.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V0다.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얼마다? L이다. 그러면 시간은 평균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 나누면 시간이 되는 거니까 V0분의 L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A를 바라볼까요? 처음 속력이 V0잖아요. 그죠? 근데 동시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B가 속도 변화량이 2V0만큼 변했으니까 A 또한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 2V0. 따라서 도착했을 때 3V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R에서 A의 속력은 3V0. 자, 이것을 서술하세요라고 하면 B와 A의 속도 변화량은 서로 같으므로 R에서 A의 속력은 V0 더하기 2V0 그래서 3V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A가 P에서 R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라고 하면 평균 속력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평균 속력은 2분의 V0 더하기 3V0니까 2V0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이동 거리는요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V0분의 L, 그러므로 이 L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두 물체가 있군요. 그럼 이렇게 개를 놓으시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쪽은 없군요. 따라서 힘의 합력이 2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물체의 질량의 합, 이것을 가속도로 곱한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가 4m/s 제곱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나무도막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요, R자 힘은요 항상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따라서 R자 힘의 크기는 2 곱하기 4, 그러므로 8N이다. 자, 같은 질문. 그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요 3 곱하기 4, 그러므로 12N이 된다. 각각의 R자 힘의 합은 외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도막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요? 라고 물어보면 반대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도 같은 거죠. 무슨 법칙? 3법칙. 3법칙이 뭐죠? 작용과 반작용이죠. 따라서 B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죠? 이것은 A가 B에 작용하는 하나밖에 없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다. 그러므로 결론 12뉴턴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네요. 따라서 이것도 12뉴턴이 되겠죠. 자, 이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펼치면 1, 3kg짜리 물체와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 확인 가능하시죠? 중력 30N, 이쪽도 10N. 따라서 서로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의 합은 20N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두 물체가 갖는 알짜의 힘의 합과 같다. 따라서 1 더하기 3 곱하기 A. 그러므로 A는 5m/s 제곱이다. 자, 따라서 5m/s 제곱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얼마다? 5N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다? 10N이다. 그러면 줄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다? 이 물체를 바라보니까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중력은 아랫방향이고, 그러면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중력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죠. 따라서 줄에 걸리는 힘은 바로 15N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도르래를 당기는 힘은 바로 두 줄이 당기는 힘입니다. 따라서 도르래를 당기는 두 줄이 작용하는 힘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얼마? 15씩 작용하죠. 따라서 도르래를 당기는 힘은 두 실이 도르래를 당기는 힘이 30N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용수철 겨울의 눈금도 30N이 이렇게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사람이 줄을 끌어당겨서 사람이 서 있는 상태로 판을 끌어올릴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줄을 당긴다. 사람이 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F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줄도 사람을 얼마로 당긴다. F. 줄도 사람에게 F만큼 힘을 작용하죠. 따라서 두 줄이 사람과 판자를 당기죠. 힘의 합은 EF가 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사람과 판의 무게와 같거나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리해 봅니다.
이 F는 자 사람과 나무판이니까 얼마가 되죠? 70. 그리고 중력 가속도 얼마죠? 10. 700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당길 수 있는 힘은 얼마다? 350N으로 당기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까요? 자, 용수철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고 있다? 정지에 있다라고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A에게 작용하는 힘, 중력이 작용하겠죠. EMG. B도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이 당기겠죠. 얼마큼? mg. 따라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합은 곧 3mg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만큼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정지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용수철에도 윗방향으로 3mg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A, B 사이의 실을 끊었대요. 라고 하게 되면, 끊게 되면 A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중력 2mg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끓는 순간 찰나 용철에는 3mg가 작용하고 있었죠. 따라서 힘의 합력이 0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mg만큼의 힘이 남는 거죠. 즉 힘의 합력이 mg가 되는 거고, 이것이 A에 대한 알짜 힘이 되겠죠. 그러므로 A의 가속도는 2분의 1 g가 됩니다. 그러면 B도 살펴볼까요? 자, 끊었어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은 mg밖에 없죠. 이것이 곧 B에 작용하는 알짜인 것 같으니까 이때 가속도는 g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충돌하는 과정인데요. 자, 정지해 있던 질량 6kg 물체 B와 충돌한 후 물체 A는 정지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A와 B의 충돌은 운동에 가지고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다. 자, 그러면 A와 B의 입장을 보면 속도 교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B가 정지해 있었는데 A가 충돌한 후에 정지했대요. 그러면 이것은 속도 교환인 걸 알 수 있고요. 속도 교환이란 건 탄성 충돌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량이 같을 때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탄성 충돌이래요. 그리고 질량이 같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속도 교환이 일어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A의 질량과 속력은요 라고 하면 질량은 6kg, 그다음 속력은 5m/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B와 C가 충돌 후 충돌했대요. 자, 그러면 B는 5m/s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질량 4kg 물체 C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었다. 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6 곱하기 5 더하기 0. 이것은 한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6 더하기 4 곱하기 V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자, 따라서 V는 얼마가 된다? 3m/s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군요.